안녕하세요, 아마다군입니다. 오늘은 고시원 두 번째 컨텐츠로 고시원 운영 시 기대되는 실제 수익과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고시원의 권리금이 많이 올라서요, 수익률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래도 25%에서 3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 고시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은 아무래도 고시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일 텐데요. 제가 직접 운영했던 고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는 생생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고시원 운영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과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제가 운영했던 고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고시원은요, 미니룸의 개수가 많았던 고시원이었습니다. 총 35실이었는데요. 미니룸은 28실 정도 됐었고, 샤워룸이 4개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2인룸이 3개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선호하는 타입은 아무래도 원룸형일 텐데요. 원룸형은 말 그대로 방 안에 샤워 부스와 화장실이 들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샤워룸은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변기가 없는 그냥 샤워 시설만 들어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총 35실을 운영을 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만실일 때 가격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미니룸 내창방과 외창방, 그리고 미니룸에서도 크기가 작은 거는 스탠다드, 크기가 좀 큰 방은 디럭스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인룸이 이제 3개실, 이렇게 3개실이 있고요. 아무래도 내창방이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내창방이 가격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창방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온 디럭스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창방의 디럭스룸은 외창방의 스탠다드룸보다는 비싼 그런 형태를 취했었고요. 그래서 내창방 스탠다드룸은 29만원, 30만원 이 정도 받았고, 디럭스룸은 30에서 32만원, 큰 방은 34만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창방은 기본 한 32만원부터 받았었고요. 외창방 디럭스, 외창방 샤워룸, 샤워실이 4개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샤워실은 전부 다 외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33만원, 35만원 이 정도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2인룸이 이제 3개실이 있었는데요. 2인룸은 51만원, 52만원, 49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만실로 운영을 했었고요. 만실 기준으로 1043만원 정도의 월 매출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용을 빼지 않은 월 매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보증금, 임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가 보증금이 5,500만원, 월 임대료가 330만원, 부가세 포함가입니다. 33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인수하고 들어간 공사비가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월 지출 내역을 볼까요? 수도 광열비, 수도, 가스, 전기 요걸 다 합해서 당연히 이제 여름 한철과 겨울 한철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계월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n분의 1 해보면 월 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 광열비는 약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고, 저희는 쌀과 라면 그리고 3분 요리 요 3가지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식비 3가지 18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업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모님이 나오셔서 청소를 해주셨고요. 청소 내용은 뭐 분리수거, 그 다음에 공용 공간 청소, 화장실 청소, 뭐 부엌 청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해주셨고, 월에 40만원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TV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총 비용이 월 13만원 정도 됐었고요. 넷플릭스 왓챠 25,000원 정도, 그리고 세제와 소모품비가 한 5만원 정도. 그래서 만실 기준으로 만실의 매출에서 이와 같은 비용을 다 제했을 때 순수익은 약 485만원 정도 제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방 구성이 미니룸 28실,
그러니까 미니룸의 개수가 상당히 많죠. 요즘에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니룸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세가 좀 저렴하기도 하고 방을 이제 크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니룸 28실, 샤워룸 4개실, 2인룸 3실 해서 총 485만원의 순수익을 가져갔었고요. 이것을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요, 투자금은 8,800만원, 보증금과 공사비, 저는 권리금이 없이 이제 무권리로 굉장히 허름한 곳을 무권리로 이제 인수를 했었기 때문에 별도의 권리금은 주지 않았고 대신 이제 공사비가 3,300만원이 들었고요. 그래서 투자금이 8,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 순수익이 485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약 66%의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의 투자금 회수 기간은 1.5년이 걸리는 그 금액이었고요. 그래서 이 고시원을 저는 이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했었을 때 권리금은 약 9,500만원 정도 받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간 인테리어 공사비가 3,300만원이었기 때문에 6,200만원 정도의 권리금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보증금 5,500만원도 회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은 당연히 이제 임대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 관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고시원을 물건을 보실 때는요, 당연히 상가 임대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너무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상가 임대료가 나오는 곳을 잘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수도 관열비가 얼마가 드는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놓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신다면은 수익률이 높은 고시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운영했던 이런 형태의 고시원처럼 아무래도 미니룸이 많은 형태의 고시원이 권리금이 좀 저렴하게 많이들 나와 있을 겁니다. 올 원룸으로 되어 있는 고시원들은 권리금도 비싸고요. 물론 선호하는 타입이긴 합니다. 요즘 이제 손님들이 선호하는 타입이 원룸형이긴 한데 과도하게 권리금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비싼 고시원들은요, 월에 나가는 월세도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물주도 이제 그 고시원에 대한 매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려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매출이 나오는 미니룸이 많은 이런 혼합형의 형태 고시원도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권리금을 2억을 더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월 순수익이 485만원 정도가 나오면 계산해보면 투자금은 2억 8,800만원이 되겠고요. 월 순수익이 485만원이니까 수익률은 약 20%가 나옵니다. 그래서 권리금 2억을 주더라도 수익률이 20%가 나오는 고시원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제가 운영했던 고시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기대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월세 임대료와 수도 관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시원 매물을 검토하실 때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비용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수도 관열비를 대충 이야기해주는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대충 들어서 믿었다가는 나중에 뒤통수를 맞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정확한 금액을 중개사분께 확실히 받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고 비용이 적게 나가는 고시원을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25%에서 30% 수익률이 맞춰질 수 있는 고시원을 잘 선별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고시원에 대한 두 번째 컨텐츠였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고시원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